안녕하세요. 아이 책 만들어주기 5장 분석편인데, 원고는 썼는데 좀 늦어졌어요. 야외에 가서 이제 가능하면 찍으려고 그랬는데 아이 아빠가 일이 많아서 잘 못 가요. 그리고 아마도 늙은 것 같아. 옛날에는 주중에 일하는 것보다 주말에 더 큰 에너지를 쓰면서 놀았어요. 그래도 까딱 없었는데 늙어서 주말이면 쉬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일의 성격상 일이 이제 낫기가 급한 게 일이 들어오면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1년에 4, 5개월은 주 6일째 근무고 1년에 6, 7개월은 주 5일째 근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근데 또 일이 많으면 일하느라 힘들고, 일이 적으면 일이 적어서 걱정이 그래서 이제 야외에 나가는 걸 못하고 일요일이면 좀 쉬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주말마다 놓치고 그래서 좀 늦어졌어요. 그런 것도 있고, 5장은 예책을 분석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요 3절 분류의 어려움은 생각 틀이 달라서, 당연히 9살 아이가 이렇게 그려놓은 그림, 이 생각의 구조, 생각하는 방식, 이거하고 어른인 제가 생각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는 만만치 않더라고요. 조금 당황했어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어렵더라고요. 그래갖고 사실 6월, 7월, 8월 막 3개월 동안에, 근데 애를 쓰면 결론은 나와요. 결론은. 그래서 우리가 착각을 할 수 있는, 이것도 아이의 생각하고 어른인 저의 생각이 다르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자연을 관찰하고 과학적으로 세상을 이해한다 그랬을 때 항상 실험이 갖고 있는 한계들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나뭇잎을 중학교 다닐 때 이렇게 살짝 벗겨가지고 표피 세포 구조들을 이제 현미경으로 놓고 관찰을 하잖아요. 그때 중학교 2학년 때 과학 선생님이 그랬거든요. 얘는 원래 나무에 있던 이파리다. 그게 원래 자연스러운 정상적인 상태이고, 우리가 나뭇잎을 따서 표피를 벗겨서 현미경에 놓고 볼 때 얘는 상처난 얘라는 거죠. 상처난 애라는 거지.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태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과학적 사고는 대부분 중학교 다닐 때 과학 선생님들한테 배웠어요. 실험실에서 실험하면서 정말 잘 배웠거든요. 이렇게 잘 배우기가, 우린 이게 그렇게 배우는 게 정상인데, 그렇게 잘 배우기 기회가 우리나라 교육 여건에서는 그렇게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미생물들 이렇게 액체에 넣어놓고 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선생님이 이 시간차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내가 지금 얘가 움직이는 얘를 관찰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관찰한 그 순간은 빛이 들어갔다가 내 눈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빛이 내 눈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그때 얘는 이미 굉장히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요 자리에 없는 거죠. 요 시간차. 이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는 이렇게 해야죠. 그러니까는 그만큼의 오류가 있고 한계가 있다라는 걸 인정할 줄 아는 거. 이것이 과학을 하는 자세예요. 그래서 세상 생각이 났어요. 분석의 어려움도 당연히 내가 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분류를 했어요. 분류를 했지만 9살 아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아이는 이런, 제가 분류할 때 쓰는 용어를 썼어요. 근데 아이는 그 말을 쓰지 않았어요. 이제 분류는 3절 분류의 어려움은 생각하는 틀이 달라서, 그리고 요렇게 요 책이 28개가 있으니까 28개를 넣고 이제 분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나왔냐면,
일단 크게 일상과 미래, 그러니까 현재 9살 아이의 일상에서 겪고 있는 일과 미래를 생각한 거, 요 두 개를 구분을 했어요. 근데 얘는 이 책에는 당연히 일상과 미래라는 말은 없죠. 그리고 일상이란 단어는 9살 때 거의 사용하지 않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른인 제 언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여간 우여곡절 끝에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어요. 좀 당황스럽고. 그랬을 때 이제 그래서 분류를 해봤어요. 근데 이 전제는 어른인 내가 한 분류이고 아이의 생각에서 분류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아이가 사용한 용어로 내가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전제로 하고요. 근데 이제 분류를 하고 나누어 보고 이렇게 해야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떠오른 단어들이 뭐였냐면 아이 그림을 이렇게 분석하면서 일상, 바램, 동화, 신화, 마법, 미래, 포부 같은 것들이었어요. 당연히 아이가 사용한 단어가 아니라 저의 단어예요. 애가 마법이나 뭐 미래는 이제 사용했을 법한 단어지만 나머지는 아이가 실제로 사용한 적이 없어요. 아예 단어 자체가. 그래서 일상은 겪고 있는 일, 그 바램은 일상에서 원하는 것들, 일상에서 자기가 없는데 원하는 것들을 바램, 이렇게 일상 안에서 크게 일상과 미래를 나누고 일상 안에서 바램은 그걸로 하고, 동화는 지어낸 이야기예요. 일상의 일들을 줄거리가 있는 이야기로 만들어낸 것은 또 그 안에서 동화로 분류하고, 신화로 분류한 거는 신화 속 주인공을 모티브로 만들어낸 것들이에요. 신화 속에 있는 주인공들을, 아이는 신화 속 주인공인지 모르죠. 신화라는 단어도 없고 그런 개념도 없어요. 마법은 신화에 부속하는 것으로 큰 능력을 발휘하는 힘을 갖고 있는 것. 그래서 신화와 마법을 이제 둘 다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걸 표로 그려보면 이렇게 해요. 이건 나중에 디자이너 선생님한테 이쁘게 만들어 달라고 해야지. 이게 보일까요? 그러니까 일상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동화, 그 다음에 바램, 그 다음에 신화가 있고, 신화 속 이야기인데 이야기 구조가 신화와 같은 것도 있고 신화 속 주인공을 모티브로 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신화 속 이야기라고 이렇게 적었어요. 그 다음에 미래로 분류한 것들은, 미래라고 하는 것은 포부,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 이제 이런 그 되게 구체적인 얘기들. 그 다음에는 미래를 자기가 상상하면서 그리는 이야기들, 요런 게 들어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크게 일상하고 미래 이렇게 나누어 봤어요. 미래를 상상하는 것은 포부와 함께 갔어요. 그쵸? 이게 다 따로따로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아이에게 미래를 상상하는 것은 어른이 될 연습이고 준비이고 훈련 같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미래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게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28개를 이제 나누어서 이제 분류를 해본 거예요. 요렇게. 그 다음에 이제 아이디어 맵을 그려놓고, 어디 보자, 몇 분이냐? 9분. 그 다음에 그래서 일상과 미래를 이제 구분을 해서 일상으로 나오는 거 쭉 뽑고요. 그 미래로 구분하는 거 쭉 뽑아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요거는 다음 편에 찍고요. 그리고 동영상으로 말하기가 좀 번잡스럽다 그러면은 블로그에 그냥 그 원고를 올려놓을게요. 그 5장 분석은 이제 잘 안되는 바람에 좀 길어요. 나가 주인공이 아닌 그림, 요거는 원고로만 올려놨어요. 그리고 이 나가 주인공인 그림, 요거는 이제 8월 달에 이제 정선에 놀러 갔다가 찍었어요. 그거는 유튜브로도 올려 있고요. 분류의 어려움은 생각들이 달라서. 네, 그 다음에 일상과 미래,
동화, 신화 이렇게 여섯 꼭지로 이제 썼어요. 독자가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얘기를 해요. 작가를 해보고 싶은데 독자가 있어야죠. 그래서 실제로 어떻든지 상관없이 저는 제 글에 독자가 있다고, 독자분들이 계시다고 생각하고 유튜브도 찍고 글도 쓰고 그래요. 요체 분석은 조금 난해해서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네요. 그 다음에 이제 6장에서는 이것과 관련돼서 제 교육 이념을 말하는 거니까 요거는 조금 수월해요. 예, 밖에 나갈 기회가 없고 계속 미뤄지는 것 같아서 그냥 집에서 찍었어요. 예, 고맙습니다.